안으로 멋지게 걸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나만의 사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의 글쓰기 실력 또 생각하는 힘이 길러질 수 있을 겁니다. 글쓰기 비법 아상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어사전에는 한 단어에 일반적인 뜻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단어든 여러 가지 생각과 의견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 예를 활용해서 자신만의 국어사전을 만들어 보세요. 자신의 생각과 감성을 일깨울 수 있는 좋은 글쓰기 훈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글쓰기 비법 아상뉴스였습니다. 네, 오늘의 글감 졸업, 이 졸업을 가지고요. 오늘 멋진 글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리아, 이 졸업을 글감으로 어떤 글의 형식을 우리가 한번 글요리로 담아보면 좋을까요? 저는요, 따뜻한 수필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한 수필이요? 네, 있잖아요. 저는요, 이렇게 고학년이 되다 보니까 졸업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제 설렘이나 그런 느낌들을 저는 따뜻하고 그런 편안한 느낌이 드는 수필로 한번 나타내보고 싶어요. 네, 그런 일상적인 내용 그리고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글을 쓰고 싶다면 사실 수필이 제격이죠. 수필은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많이 한번 다뤄본 내용들인데요. 수필 어떤 글이었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체험이나 느낌, 자신의 생각을 생각나는 대로 어떻게 보면 북 가는 대로 쓴 글, 그것을 바로 수필이라고 하죠. 자, 이 멋진 수필이 한 편 나올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감이 드는데요. 수필 멋지게 시작하려면 시작 부분부터 잘 써야겠죠. 시작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으로 치면 첫 인상과 같습니다. 즉 매력적이고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작하는 글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면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떠올려 본 다음에 그것을 시작하는 글에다가 담으면 좋습니다. 우리 글감이 졸업이니까 리아가 졸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리아의 생각, 경험, 느낌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리아, 졸업하면 리아는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저는요, 졸업하면요, 분갈이가 떠올라요. 분갈이요? 네, 제가 봄이나 가을이 되면 분갈이 같은 체험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식물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거기에 맞춰 화분을 바꿔주지 않으면 뿌리가 썩을 수도 있고 또 제대로 자라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졸업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글의 시작에 써보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새로운 화분으로 식물을 옮겨 심는 분갈이, 또 새로운 학교로 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졸업. 이 두 가지가 분명히 공통점이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요,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자신만의 시각으로 본 독창적인 생각과 느낌을 담는다면 분명히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리아가 분갈이와 또 졸업, 두 가지를 연결하는 데는 분명히 또 다른 이유들이 있을 텐데 리아만의 생각을 조금 더 정리를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왜냐하면요, 일단 분갈이는 이렇게 화분에 있는 식물들이 크니까 갈아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졸업해서 다른 학교로 가는 것도 아마도 뭔가 생각이 컸기 때문에 다른 학교를 이렇게 좀 더 높은 학교로 진학을 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참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요, 자신이 무언가를 생각을 했다면 그 생각을 지금 리아가 한 것처럼 분명하게 먼저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글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을 정리하지 않고 글로 옮기게 되면요, 읽는 사람도 이게 무슨 생각이지 하고 잘 못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생각을 정리하고 글로 옮겨라.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는 글로 한번 옮겨볼까요? 네. 화분에 심은 꽃이나 나무가 많이 자라면 분갈이를 해줘야 한다. 크기에 맞는 화분에 옮겨 심지 않으면 꽃이나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졸업도 어쩌면 꽃이나 나무의 분갈이와 같다는 생각이 든다. 네, 잘 연결해서 글로 옮겨주었는데요.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생각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잘 간직하고요. 다시 되새겨보고 생각을 더듬어서 살려본다면 이렇게 글로 훌륭하게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경험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해보세요. 분명히 글쓰기에 좋은 자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아가 좋은 표현들을 써주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딘지 선생님 힌트를 주자면 반복되는 부분을 한번 리아가 찾아볼래요? 저도 지금 오니까 좀 알 것 같은데요. 그래요? 지금 계속 꽃이나 나무라는 말이 반복돼서 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요. 여기 꽃이나 나무가 나오죠. 그리고 또 두 번째도 꽃이나 나무가, 또 여기도 세 번째도 꽃이나 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단어나 같은 문장이 연속해서 반복적으로 쓰이잖아요. 왠지 지루한 느낌도 줄 수 있고요. 왠지 부자연스러운 느낌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두 번째 꽃이나 나무부터는 좀 다른 단어로 바꿔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단어로 바꾸면 좋을까요? 식물이 어떨까요? 오,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식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화분에 심은 꽃이나 나무가 많이 자라면 분갈이를 해줘야 한다. 크기에 맞는 화분에 옮겨 심지 않으면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졸업도 어쩌면 식물의 분갈이와 같다는 생각이 든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글을 쓰다 보면 분명히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식물로 바꾸니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좀 더 깔끔해지고 지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분명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이기 때문에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나서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찾아보고 있다면 좋은 단어로 고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수필의 중간 부분을 써야겠죠? 중간 부분은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까요? 네, 바로요. 주제에 대한 자신의 구체적인 생각, 느낌을 솔직하게 담아주면 좋은데요. 어쩌면 식물의 분갈이와 같다는 생각이 든다까지 우리가 글을 적어봤다면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즉 졸업과 분갈이가 왜 같은지에 대한 리아만의 생각이 조금 더 잘 풀이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